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한 AI 모델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면 접근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였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클로드 페이블 5입니다. 근데 얼마 전 그 제재가 풀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클로드의 모회사 엔트로픽이 안전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다시 서비스를 열어줬거든요. 그럼 AI 다루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래야죠. 이 풀리자마자 바로 한번 써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제법 괜찮은 게 나왔죠? 진짜 놀라운 건 작업 전 아이디어 기획 단계부터 이 모델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장면을 짜고 디테일을 채우고 방향을 잡아준 거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크레딧 빡치기 하시면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시간 꽤 아끼실 겁니다. 자, 이 광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획서도 디자인 시안도 아니었습니다. 대화 하나였습니다. 먼저 힉스필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MCP 메뉴를 찾아 연동 주소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은 클로드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커넥터 메뉴를 찾습니다. 여기서 커넥터 추가해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를 누릅니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힉스필드라고 적은 다음 방금 확인한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힉스필드가 연결됨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입니다. 이 커넥터라는 게 별게 아니라 클로드한테 새로운 손을 하나 달아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연동해두면 페이블5를 사용할 때 힉스필드에서 생성한 영상들을 바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을 옮길 필요도 없고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창 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40초짜리 광고를 만들고 싶다. 아이디어 10개를 달라. 그리고 조건을 2가지 붙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시덴스 2.0으로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여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 모델마다 잘 뽑는 그림이 다르거든요. 어떤 모델은 인물에 강하고 어떤 모델은 물리적인 디테일에 강하고,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쓸지 미리 알려주면 그 모델이 제일 잘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품의 능력치를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극대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광고는 굳이 AI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되니까요. 현실에서는 못 찍는 장면, AI라서 가능한 장면,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10개의 아이디어, 보시면 선크림부터 이온 음료까지 여름 제품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람막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비라는 소재 때문입니다. 폭우, 물보라,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빗방울, 전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극적으로 터지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리고 방수라는 기능은 눈에 보이는 기능입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보여주면 끝나는 기능, 광고 소재로 이만한 게 없죠? 제품을 정했으니 이제 이야기를 만들 차례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핑퐁이었습니다. 제가 방향을 던지면 얘가 구조를 잡고, 얘가 제안한 장면에 제가 조건을 다시 얹고, 그럼 또 그걸 받아서 더 나은 버전을 내놓고, 사람이랑 회의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리듬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 회의는 새벽 3시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주고받다가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폭우 속을 달리는 두 라이더, 한 명은 가죽 재킷, 한 명은 방수 바람막이. 비가 그치면 승자는 명확하다. 제품 설명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품 증명을 끝내버리는 구조. 이게 나온 순간 이 프로젝트는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정해졌으니 이제 이 세계를 실제로 지어야 했습니다. 캐릭터부터 옷까지 전부 다요. 페이블5한테 바람막이 디자인 시안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6가지 방향을 뽑아줬습니다. 보시면 컬러도 소재감도 다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고른 건 6번 실버 이리데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무지갯빛이 도는 은색 소재입니다. 고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 광고의 배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폭우거든요. 회색 하늘, 회색 도로, 회색 비. 그 화면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받아서 반짝일 수 있는 소재가 이거였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프레임에 있어도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빗방울이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원단이기도 합니다. 방수를 눈으로 증명해야 하는 광고에서 이건 그냥 디자인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죠. 이름은 이지스로 정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방패에서 따온 이름인데 비를 막아주는 옷이랑 이만큼 잘 붙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로고는 삼각형 안에 떨어지는 물방울, 태그라인은 라이드 드라이입니다. 이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브랜드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이 옷을 입을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잡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각도의 모습을 한 장에 담은 캐릭터 시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트로 만들어두면 어떤 장면을 생성하든 같은 얼굴이 유지되거든요. 영상 내내 얼굴이 바뀌는 AI 특유의 문제를 여기서 미리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필요했습니다. 이 광고의 진짜 승부수, 친구 캐릭터입니다. 갈색 머리에 빈티지 가죽 자켓. 중요한 건 이 가죽 자켓이 방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젖으라고 만든 캐릭터거든요. 광고에서 주인공의 보송함은 혼자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옆에서 쫄딱 젖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대비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크까지 일부러 갈라놨습니다. 주인공은 매트 블랙, 친구는 크롬. 화면 어디에 있어도 두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우도 의상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촬영에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스토리보드부터 짜야 했습니다. 페이블5한테 클립 단위로 구조를 요청했더니 초안이 나왔고 저는 여기서 몇 군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컷은 너무 길다, 이 전환은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요. 5번쯤 주고받고 나서야 클립 A부터 E까지 최종 구조가 잡혔습니다. 이 과정만 캡처해서 보여드려도 영상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이제 진짜 생성입니다. 첫 번째로 돌린 건 오프닝,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드론샷이었습니다. 결과를 열어보니 라이더가 2명이어야 하는데 화면 구석에 1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3번 다시 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 봤나 하고요. 알고 보니 캐릭터 시트를 참고 이미지로 넣어놨더니 그 안에 담긴 여러 각도의 얼굴들을 AI가 전부 다른 사람으로 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컷부터는 캐릭터 시트 레퍼런스를 아예 빼고 대신 프롬프트에 정확히 2명, 제3의 인물 없음이라는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잡히더라고요. 이후 나오는 모든 인물 컷에 이 조건을 기본값으로 깔고 갔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오늘 영상은 크레딧 빡치기 체험기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 고비는 폭우 질주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라이더들을 정면으로 잡아야 하는데 몇 번을 돌려도 라이더들이 카메라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뒤통수만 보여주면서 멀어지는 그림만 나왔습니다. 처음엔 시작 프레임이랑 끝나는 프레임을 둘 다 정해주고 그 사이를 채워달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두 프레임을 다 못 박아 놓으니까 AI가 그 사이를 채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향을 거꾸로 해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드 프레임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도착점은 안 정해줄 테니 방향만 믿고 알아서 채워보라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턴 한 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가끔은 통제를 더하는 것보다 살짝 놓아주는 게 답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업 전체를 통틀어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던 컷이 하나 있습니다. 정면에서 주인공을 향해 카메라가 밀고 들어가다가 컷 하나 없이 그대로 등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로고의 빗방울이 정확히 튕기는 그 찰나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소리도 함께 늘어지고요. 그러다 다시 정상 속도로 탁 하고 스냅백. 이게 전부 컷 하나 끊기지 않은 한 테이크입니다. 원한 건 그냥 방수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하나였는데 받아보니 이 광고에 얼굴이 될 만한 컷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클립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결국 처음 그렸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A부터 E까지 나온 클립들을 음악 비트에 맞춰 하드컷으로 붙이면 75초 분량의 소스가 40초짜리 광고로 압축됩니다.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 가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 광고일까? 그래서 대시보드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121. 이 광고 한 편을 위해 돌린 생성 횟수입니다. 성공한 것도 버린 것도 다 포함해서요. 그 121번이 크레딧으로 2266개, 돈으로는 $90 64센트, 지금 환율로 13만원대 초반입니다. 여기에 이 프로젝트를 감독한 페이블5도 있습니다. 이번엔 제공된 $100 무료 토큰으로 작업했는데 그 토큰을 이 광고 하나에 다 썼습니다. 공짜로 쓴 거라 지갑에서 나간 돈은 아니지만 유료였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다 더하면 40초짜리 광고 한 편에 든 가치가 대략 28만원입니다. 이 숫자 비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실패가 이렇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기준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배우 2명, 바이크 2대, 우천 촬영 장비까지 실제로 갖춰서 이 광고를 찍었다면 어땠을까요? 정확한 평균 제작비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내 CF 한 편에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그 옆에 28만원을 놓아보면 숫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프로젝트마다 실패 횟수도 크레딧 소모도 다 다르니까요.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어디서 크레딧이 새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이 숫자는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크레딧 빡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 다룬 페이블5의 성능, 한 줄짜리 대화에서 시작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브랜드 하나를 만들고 실패한 클립 121개를 거쳐서 40초짜리 광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에 배우도 카메라도 스태프도 없었습니다. 바람막이 자리에 여러분 제품을 넣어도 이 워크플로우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아이디어를 던지고 세 개를 만들고 실패하면서 고치고 정산하는 것까지요. 달라지는 건 소재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모델 붙잡았을 때는 그냥 프롬프트 좀 더 똑똑하게 써주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보니까 이 친구는 그 이상을 하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하고 대비 구도를 제안하고 실패한 이유까지 짚어줬습니다. 감독이라는 표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벽돌공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요. 툴 단축키를 외우고 촬영 기법을 익히고 그렇게 상향식으로 실력을 쌓아야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축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벽돌을 직접 쌓는 게 아니라 완성된 건물의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건 위임하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목이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실행 능력이 병목이었습니다. 잘 만드는 사람이 이겼죠. 근데 지금은 실행권이 AI의 손에 있습니다. 남은 병목은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명확한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AI 정보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제2의 AI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